바티칸 박물관의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아니,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금액으로 사설 여행사의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당일 현장에서 끝없이 늘어선 매표소 줄 끝에 서서 하염없이 내 차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80일간의 유럽 일주 전체 여행 일정을 기본적으로 오픈으로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세부 일정을 진행하다 보니 바티칸 박물관 입장권 예매를 차일 피일 미뤄야만 했었고 막상 날짜를 잡고 보니 당일 입장권이 온라인상으로 매진된 상태였다. 난감해하며 최악의 경우 박물관 구경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걱정하던 차에 알아낸 굿뉴스. 바티칸의 박물관 플러스 정원의 통합 입장권은 별도로 그 입장 제한 인원을 두고 있어서 해당일 박물관 입장권의 매진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바로 전날 저녁까지도 구매가 가능했던 것이다. 바티칸 박물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청동 솔방울. 2000년 된 작품으로 원래는 이집트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이시스를 기리기 위해 판테온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이 청동 솔방울이 바티칸 박물관의 과거라면 1990년 이탈리아 조각가에 의해 제작된 밝게 빛나는 황동 스피어는 바티칸 박물관의 현재라 할 수 있겠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고대 석상들로 가득 찬 복도가 있고 왼쪽으로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로마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창문과 발코니가 있는데 이곳이 벨베데레 궁전이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팔각형 모양의 정원으로 이어지는데 이 옥타고널 코트야드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교황들이 그간 수집한 고대 로마와 그리스 유물들을 선보이며 VIP들을 영접하던 곳으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바티칸 박물관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수많은 유물들 중 으뜸은 2000년 된 그리스 조각상 아폴로 벨베데레와 고대 가장 유명한 조각인 라오콘 되시겠다. 트로이 목마의 비밀을 알아챈 라오콘이 이를 폭로하려고 하자 그리스 신들이 거대한 뱀을 내보내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을 죽이려는 장면이다. 판테온을 모델로 삼아 만든 The Round Room이다. 청동 헤라클레스 상과 1700년 된 모자이크 바닥, 직경 4.5m짜리 보라색 대리석 욕조는 네로의 황금 대저택에 있던 것이란다.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들은 오랜 세월 교황의 궁전이었다.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계승자로 여긴 교황들은 탐욕스럽게 부귀영화와 권세를 추구하다 그 오만함이 마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르렀고 이후 정신 차리고 적폐를 청산하면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은 의미로 이 호화로운 궁전과 수많은 소장품들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하고 1800년쯤 처음으로 바티칸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성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하신다던 그분의 뜻을 교회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그 유명한 지도의 방이다. 1500년대 이탈리아의 구석구석을 그리고 있는 40여 점의 지도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 지도들은 1582년 처음 그려진 이래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황청의 공식 지도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한다. 1508년 교황 줄리우스 2세는 자신의 거처를 새로 단장하기로 하고 당시 비교적 무명이던 라파엘 산지오를 고용하여 그 일을 맡긴다. 이때 라파엘이 벽면을 프레스코아들로 치장한 방이 4개가 있었으니 이를 지금 일컬어 라파엘의 방들이라고 부른다. 당시 교황의 개인 서재로 쓰였던 방에 그려진 아테네 학당, The School of Athens는 라파엘 프레스코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겠다. 라파엘의 방을 지나 시스티나 성당, 시스틴 채플로 갈 수 있다.
교황의 개인 예배당이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곳인 이곳은 무엇보다도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를 그린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을 그린 벽화로 유명한데, 안타깝게도 이곳은 사진 촬영이 허락되지 않으며 말소리도 죽여서 정숙을 강요받는 곳이라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은 없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였던가? 바티칸 박물관에서의 모든 길은 시스틴 채플로 통한다. 시스틴 채플을 마지막으로 바티칸 박물관 투어도 끝이 난다.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아니, 심지어 아예 있는지조차 몰랐던 바티칸 정원을 박물관을 입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한 콤보 티켓으로 가게 되었지만, 다녀오고 보니 오히려 참 잘된 일이었다. 1279년에 처음 조성되기 시작한 바티칸 정원은 그 긴 세월 동안 잘 가꾸어져서 오늘날에는 바티칸 시국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이버 검색으로는 정원을 소개한 블로그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고 보면 로마를 여행하는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어지간히 인기가 없나 보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정원의 가이드와 함께하는 워킹 투어는 바티칸 박물관의 메인 로비에서 시작한다. 담당 가이드가 미리 예약한 참가자들을 하나하나 실명 확인하고 나면 간단한 일정 소개와 함께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수신기를 하나씩 나누어 준다. 로비 맨 위층 정원으로 나가는 유리문 앞에는 보안 요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정원으로 들고 나는 인원수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황님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고 명상하시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선한 의도를 가진 자가 정원 어딘가에 숨어 테러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참고로 바티칸 정원에서는 2시간 동안의 워킹 투어가 불편한 이들을 위해 버스 투어도 마련되어 있다. 바티칸 박물관의 지하 수장고와 큰 온실이 있는 갈리나로 타워에서부터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된다. 바티칸 박물관의 후원인 스퀘어 가든을 지날 때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본 새로운 모습의 성 베드로 성당 돔 지붕을 만나게 된다. 바티칸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과학관의 작은 연못에는 수십 마리의 거북이들이 살고 있었다. 경내에는 가장 크게 조성된 사크라멘토 분수에서부터 독수리 분수, 이름 모를 작은 분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분수가 17개 있고, 스퀘어 가든과 이탈리아 가든을 비롯하여 각기 특색 있게 꾸며진 6개의 정원이 있고, 성모 마리아를 기리며 조성된 16개의 성상이 있으며, 1931년 마르코니에 의해 세워진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바티카나가 있다. 성 요한 타워를 비롯한 옛 성벽의 모습이 군데군데 남아있고, 로만 카톨릭 교회의 2000년 역사를 기념하여 주조한 종과 바티칸 기차역, 옛 궁전과 교회들이 있다. 숲길을 걸으며 차분해진 마음으로 2시간 동안의 투어를 마친다.